오늘 저희에게 아주 특별한 자료 뭉치가 도착했습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70대 노부모님께서 아드님이 선물한 태블릿 PC를 쓰시면서 겪는 그런 유쾌하고 따뜻한 에피소드 모음이에요. 아, 이걸 읽는데 뭐랄까, 이게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한편에 아주 잘 쓰인 가족 시트콤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계속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정말 공감합니다. 이게 단순한 사용 후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나의 기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세상을 넓히고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잊고 있던 자존감까지 되찾아주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밀도 높은 기록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이 따뜻한 일화들을 바탕으로요. 어떻게 기술이 시니어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핵심을 딱 파악하고 네, 핵심을요?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께 이 신세계를 열어드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뭘까? 그 구체적인 해답을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어르신들의 일상을 바꾼 놀라운 변화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보내주신 에피소드 중에 제 마음에 가장 먼저 훅 들어온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나요? 할아버님께서 태블릿을 처음 받으시고 외치셨다는 첫마디. 돋보기가 필요 없네. 아, 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쓱 볼리니까 신문 글씨가 주먹만해지는 그 순간의 희열. 이거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요. 이 기술이 단순히 시력을 보조하는 걸 넘어섰다는 겁니다. 보조를 넘어선다? 네. 평생 돋보기라는 도구에 의지해서 좀 불편하게 보던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내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마음대로 줄이고 키울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초능력을 갖게 되신 거죠. 아, 초능력이요? 이건 단순한 편의성 향상이 아니라 70대 어르신이 자신의 환경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만드는 자기 효능감. 네, 그런 심리적인 전환점입니다. 아, 단순히 저 잘 보인다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 자신감의 연장선이었을까요? 안방에서 임용훈 콘서트가 열리는 장면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부분도 재밌었죠. 작은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막 지지직거리던 소리가 아니라 태블릿의 빵빵한 사운드와 커다란 화면으로 유튜브를 즐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할머님께서 어머 영웅이 얼굴 점까지 다 보인다 이러면서 넋을 놓고 보셨다고 해요. 그 장면이야말로 기술이 어떻게 소외를 참여로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소외를 참여로요? 네.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표 구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해야만 했던 문화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포기죠. 그걸 이제 안방 1열에서 그것도 VIP석 시야로 즐기게 된 거니까요. 이건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걸 넘어서요.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소속감, 그리고 현장감을 되찾게 해주는 경험의 완전한 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의 복원이라 와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 해외 사는 손주랑 영상통화하는 이야기는 그 정점이었어요. 아, 그 부분이 정말 따뜻했죠. 예전엔 스마트폰으로 보면 손주 얼굴이 손톱만 해서 아쉬웠는데 이젠 태블릿 화면 가득 들어오니까 그렇죠. 잘 안 보이죠. 어이구 우리 강아지 코딱지까지 다 보인다 하시면서 화면에 입을 맞추셔서 침으로 가득해졌다는 대목에서는 저 진짜 웃음이 터졌습니다. 상상이 가서 더 정겹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이 차갑다는 편견을 그냥 완벽하게 깨는 장면이죠. 맞아요. 기술은 그저 투명한 창일 뿐이고 그 창을 통해 전해지는 건 결국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감정들이거든요. 손주를 향한 할아버지의 사랑 같은 것들이요. 물리적 거리가 무의미해지는 순간 기술은 사라지고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서 또 흥미로웠던 점이 이 태블릿이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도구가 아니라 창조와 탐험의 도구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 창조와 탐험. 네, 할머님은 주방에 태블릿을 세워두고 백종원 레시피를 보면서 새로운 요리를 막 창조해내셨고요. 네네. 두 분은 구글어스로 젊은 시절에 연애하던 고향 골목부터 전 세계 명소까지 밤새도록 탐험하셨어요. 와, 비행기값 굳었다는 말씀이 그냥 농담이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창조와 탐험이 결합되면서 할아버님은 경로당에서 컨텐츠 큐레이터라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만드신 셈이에요. 컨텐츠 큐레이터요? 네, 친구분들께 큰 화면으로 뉴스를 보여주고 바둑 중계를 해주시면서 정보의 소비자에서 커뮤니티의 정보 허브로 역할이 바뀐 거죠. 아, 이게 바로 자존감과 직결되는 지점입니다. 나도 이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걸 기술이 선물해 준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소비에서 창조로 그리고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결국 기기 하나가 사회적 관계와 역할까지 재정의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결국 그 기기 안에서 무엇을 쓸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일 텐데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그 무엇, 즉 부모님께 딱 맞는 앱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관리와 일상 편의 앱입니다. 자료에 나온 오늘 건강으로 혈압이나 혈당 기록하고 똑딱 앱으로 병원 예약을 미리 하는 것들이죠. 아, 병원 예약 앱은 정말 실용적이네요.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이런 편리한 앱을 쓰시면서 오히려 직접 병원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런 사회적 교류가 줄어드는 걸 아쉬워하시진 않았을까요? 아, 편리함이 때로는 고립을 낳기도 하니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효율성이 때로는 사회적 고립을 낳기도 하죠. 네.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병원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소모했을 시간과 체력을 아껴서요. 아,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더 활발하게 교류하는 데 쓰시는 거죠. 아하. 즉, 기술이 불필요한 삶의 마찰을 줄여줘서 더 의미 있는 사회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 아주 이상적인 사례입니다. 시간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벌어준 거군요. 그렇죠. 기술이 시간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준 셈이죠. 관점을 그렇게 바꿔볼 수 있군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아주는 것. 네. 제사나 생신 챙길 때 필수인 음력 달력이나 눈이 필요할 때 뉴스를 읽어주는 말하는 텍스트 같은 앱들도 다 그런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생이 할머니를 위해 만들었다는 그 실비아처럼 재미있는 게임으로 두뇌 훈련을 하면서 치매를 예방하는 앱도 마찬가지고요. 막연한 건강 염려를 줄여주고 그 시간에 더 즐거운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주죠. 보내주신 자료를 읽다가 정말 무릎을 탁 친 부분이 바로 취미 맞춤형 앱 추천이었습니다. 아, 그 부분이요? 저는 부모님께 기술을 알려드릴 때 늘 유용한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쵸.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혈압 재는 법, 뉴스 보는 법처럼요. 그런데 좋아하시는 것을 더 잘하게 해드린다는 발상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특히 낚시광 아버님께 어신이라는 앱을 깔아드린다는 아이디어는 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전국의 낚시 포인트와 물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니. 네, 새로운 것을 억지로 배우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원래 좋아하시던 것을 더 편하고 더 깊이 있게 즐기도록 돕는다는 것. 맞아요. 꽃을 사랑하는 어머님께 모야모라는 앱을 알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 그 앱? 산책길에 본 꽃사진을 찍어 올리면 이름이 바로 나오니까 평범한 산책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탐구활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와, 화가가 꿈이 썼던 분들을 위한 테아수이 스케치스나 젠브로시 3 같은 그림 앱도 인상적이었어요. 네, 물감이나 먹물 없이도 태블릿 화면에 수채화나 서예 작품을 근사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게 어쩌면 평생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꿈을 70대에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료에 나온 팁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었죠. 어떤 거요? 아버지, 이 앱으로 잡은 고기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건네는 겁니다. 아, 트로트 마니아 어머니께 뮤직강황 앱을 깔아드리고 어머니, 오늘 들으신 노래 중에 제일 좋은 거 저한테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아, 소통 창고로 만드는 거군요. 네, 이렇게 앱을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자식과의 소통 창구이자 공유의 매개체로 만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어르신들이 꾸준히 즐겁게 사용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앱이 있어도 처음엔 낯선 기능 앞에서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 예쁜 꽃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궁금한데 물어볼 사람이 없거나 길에서 갑자기 외국인이 말을 걸면 어떡하지 같은 막막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럴 때를 대비한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자료에도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데 바로 렌즈 검색과 번역 기능입니다. 렌즈 검색과 번역. 네, 이건 앱이라기보다는 태블릿에 내장된 일종의 초능력에 가까워요. 오, 가령 구글 렌즈나 네이버 스마트 렌즈를 켜고 카메라로 궁금한 대상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비추기만 하면요? 네, 그럼 인공지능이 그게 수국인지 장미인지
심지어 약봉투에 쓰인 깨알 같은 글자인지까지 인식해서 바로 정보를 알려주죠. 와, 그냥 카메라로 보기만 하면 된다니 호기심이 생기는 그 순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강점이네요. 그렇죠. 특히 최신 갤럭시 태블릿이라면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이 있어서요. 서클 투 서치요? 네, 앱을 켤 필요도 없이 그냥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에 동그라미만 그리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와, 동그라미만요? 네, TV 드라마를 보다가 배우가 입은 옷이 궁금하면 동그라미, 길 가다 본 예쁜 화분의 동그라미, 호기심을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해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럼 길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도 이제 당황할 필요가 없겠군요? 당연하죠. 그야말로 어르신들의 든든한 통역사가 생기는 셈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구글 번역 앱의 대화 모드를 켜면 화면이 반으로 나뉩니다. 네. 한쪽엔 한국어가, 다른 한쪽엔 영어가 나와서 서로의 언어로 된 자막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죠. 아, 서로 보면서. 네. 그리고 네이버의 파파고 앱은 외국인이 보여주는 지도나 식당 메뉴판을 사진으로 찍으면 그 사진 위에 바로 한국어 번역을 덧입혀서 보여주고요. 와,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부모님이 편하게 쓰시려면 결국 자녀가 처음에 어떻게 설정해드리는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시동 거는 법을 모르면 고철덩어리니까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팁으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3가지요? 첫째, 설정에 들어가서 글자 크기를 무조건 왕크게 최대로 키워드려야 합니다. 돋보기 없이도 시원하게 보이도록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군요. 네, 이게 시작입니다. 일단 잘 보여야 뭐든 시작할 수 있으니까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겠네요. 둘째, 와이파이가 없는 길거리에서도 번역 앱이 작동하도록 미리 오프라인 번역 설정을 해드려야 합니다. 오프라인 번역. 여기서 중요한 팁은 영어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여행 가실 가능성이 있는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언어팩도 미리 받아두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파일들이 용량이 꽤 크기 때문에 꼭 집에서 와이파이로 미리 다운로드 해드려야 나중에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 그건 정말 실용적인 팁인데요. 미리 언어팩을 받아두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죠. 네. 이 모든 걸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 만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홈 화면에 꺼내놓기죠. 유튜브 번역의 꽃 검색 앱처럼 자주 쓰시는 기능의 아이콘이나 위젯을 첫 화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 당황했을 때 여러 폴더를 뒤지며 앱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겠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도록요. 결국 딱 30분, 자녀가 처음에 어떻게 길을 닦아주느냐에 부모님 디지털 라이프의 질이 좌우되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이 태블릿 PC라는 기계 하나가 단순히 정보를 보는 도구를 넘어서요. 네. 70대 노부부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창이 된 것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살짝 걷어내고 내 삶을 더 즐겁게 만드는 도구로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중요한 건 기술의 스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자녀가 부모님께 기술을 알려드리는 내용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생산성이나 효율이 아닌 오직 즐거움과 소통, 그리고 호기심 충족을 위해 이 기술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시니어 세대가 오히려 늘 효율에 쫓기는 젊은 세대에게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줄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그분들만이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나 콘텐츠가 앞으로 등장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